국방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예비역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 설립된 국방부 산하 공익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 연구원 원장인 예비역 공군 중장 출신 김영철 원장이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성 징병제가 출산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이제 군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생활관에서 남녀가 같이 물론 방은 따로 쓰겠지만 그렇죠. 대학교 기숙사처럼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도 남녀 이제 좋아하는 커플이 생기고 남녀가 같은 생활관을 쓰면 전우애가 생겨 결혼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상을 같이 할 수 있는 전우애가 생겨서 그렇죠. 오히려 결혼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아기도 많이 낳지 않을까. 그걸 잘 이렇게 유도해서 기회를 자꾸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좋고 네. 또 유사 시에는 전투력으로 활용이 되잖아요. 김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었고 2년 전 12대 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야당은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군대를 출산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거나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임명권자인 국방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김 원장은 SBS에 남녀 간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가볍게 한 말이라며 부적절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원장이 된 건 정상적으로 지원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둘, 셋. 조이고! 괄약근에 힘을 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다가 논란을 빚은 서울시 의원이 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용호 서울시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2024 웰니스 어워즈에서 댄스와 체조를 합친 이른바 국민 댄조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3월 김 의원은 으라차차 출생장려 국민댄스 서울시 캠페인 행사에서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본회의에서도 이 운동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관상 수상 소식을 두고 누리꾼들은 괄약근 힘이 없어서 저출산이냐 시대착오적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올해 1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연초에 출생아가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과 함께 국가 비상 상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여학생들을 지금보다 1년 빨리 입학시켜야 한다는 이 황당한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언이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자 정기 간행물에 실은 저출생 정책 관련 보고서입니다.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라며 여아 조기 입학을 제안했습니다. 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결혼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구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요. 젊은 여성에 대한 여성 차별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차별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건데 젊은 층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주택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니 저출산이 극복될 리가 없는 거죠. 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었죠. 이 보고서에 담긴 황당한 조언은 더 있습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은퇴 이민을 제안한 겁니다. 노령층이 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를 들었는데요.
해당 사례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개인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